네, 세 번째 코너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김영석 자문위원 오늘도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시장에 그 코스닥 상장 주식시장과의 뭔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되는 현상들을 최근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 이번에 디파이에서 상당히 큰 명성이 있는 회사죠. 델리오. 델리오가 ISE 커머스라는 코스닥 회사를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가 났어요. 예. 네. 일단은 좀 특히 올해 들어서 이런 어떤 경향들이 좀 많이 두드러지게 네. 보이고 있죠. 네. 왜냐하면은 이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네. 천대받는 네. 산업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일을 나름 좀 오래 하는 동안에 네. 그런 어떤 경향들을 많이 봐왔고, 다만 요즘 들어서 이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큰 네. 각광을 또 받게 되면서 네. 점차 이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도 좀 진출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단 이 델리오의 ISE 커머스 네. 인수뿐만이 아니라 업비트에서도 우리 금융사주, 네. 금융지주 인수한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런 게임 회사들이 또 네. 코인 만들어서 재단을 운영하다가 네. 또 역으로 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를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또 보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 지각 변동이 나타날지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서로 손을 잡는 특별한 요즘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이 가상자산 산업 입장에서는 이 산업 자체가 생긴 지가 정말 얼마 안 돼요. 네. 이건 정말 이 거대 담론을 펼치자라는 게 아니라 이 원론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 이 코스닥 상장사가 굉장히 필요한 이유는 일단 이 가상자산 사업자 중에서도 어떻게 영업이 잘 됐다라든지 네.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된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력은 있습니다. 네. 자금력도 있고 또 실행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이게 갑자기 생겨난 산업이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일 수가 있어요. 네. 반면에 이 코스닥 상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니즈가 맞으면은 네.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함으로써 어떤 산업 기반을 더 넓힐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네. 아니면 핵심 기술이 네. 코스닥 상장사에 있어서 그 기술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사업 제휴를 같이 해야겠다. 네. 이 이유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허가의 문제도 네. 있고요. 당장 이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한다면 법인 통장 하나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까다로워요. 네. 그 네. 절차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허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상장사 인수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꿈이라고도 할 수 네. 있는 겁니다. 네. 다만 돈이 없으니까 네. 못한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상장사 인수하고 싶어 하죠.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가상자산 쪽에 어깨는 초기 자금이 또 상당히 부족하고 예. 이런 초기 자금을 모으려면 코인이 빨리 상장이 돼야 되는데 코인을 상장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조달을 해서 좋고, 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코인해서 많이 돈을 번 회사들이 또 재투자를 해서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런 서로 간에 니즈가 다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이유도 들고, 제가 최근에 거래소 사람을 만났는데 요즘은 코인의 업비트라든가 빗썸이라든가 주요 거래소에 상장을 할 때 예. 상장 기업들이 주요 코인에 홀더로 들어와 있으면 좀 상당히 안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경우에 특히 최근에 좀 많이 되었다라고 네. 할 수가 있죠. 소위 말하는 떴다방들 코인에. 그렇죠. 네. 그냥 만들어서 상장해놓고 네. 빗썸이나 업비트 입장에서도 그래 거래량이 괜찮으니까 네. 거래 잘 되고 있네, 이슈가 되고 있네 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네. 그러면 이거 왜 사라졌지? 알고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떴다방 코인인 경우가 네. 있다. 근데 반대로 이 상장사가 네. 같이 낀 상태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 좀 담보는 있는 거죠. 적어도 사고는 안 친다. 사고는 치지 않겠다. 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사고 치는 경우가 네. 왕왕 있긴 하지만 네. 우리 다음 통문 레이더 시간에서 네.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네, 이렇게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증권형이냐 아니면 상품형이냐 네. 이렇게도 구분들 많이 하고요. 재단의 상장사 인수에 이런 문제에 뭐 저촉되거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이 가상자산의 네. 발행과 상장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상자산이 이 토큰이 증권형이냐 네. 아니면 상품형이냐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증권형이라는 걸 피하고 싶어가지고 뭐 백서부터 시작해서 토큰 이코노미, 뭐 생태계 조성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공을 들입니다. 네. 왜 증권형이라고 딱 밝혀지는 순간부터 이게 어디까지 퍼지게 되냐면 이 유사수신 행위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그렇죠.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의 대표라든지 재단 운영자 입장에서도 이건 절대로 증권형이 아니다, 상품형이다. 그래서 어떤 백서 같은 경우에는 백서 전체 페이지가 한 70페이지 정도 돼요. 네. 그 중에 절반이 법적 조항, 디스클레이머, 네. 면책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는 증권형이 아닙니다. 네. 이 얘기만 잔뜩 써놓은 경우도 많죠. 일단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증권형과 상품형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 토큰이 거의 좀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게 뭐 메인넷을 했을 때 코인이라고 하는데 네. 이 토큰이냐 코인이냐 네. 이 부분들은 좀 차치한다 네. 하더라도 이 코인이 증권형이냐 상품형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증권형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뭐 수익률을 또 네. 보장을 한다라든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토큰 자체에 네. 어떻게 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네. 돼버리는 네. 케이스인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뭐 지금 법적으로도 네. 아무리 이 코인 시장에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증권형 토큰의 뭐 어떤 판매를 빌미로 돈을 받았다 하면 이게 유사수신으로 또 그렇죠. 저촉이 돼요. 네. 근데 반대로 상품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단순히 이 비즈니스를 보고 그냥 이 토큰 사는 거다. 네. 뭐 나중에 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건 우리가 토큰 가격은 의도한 바가 아니야. 네. 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그럼- 우리가 대다수 알고 있는 코인들이 상품형이겠네. 지금 상장된 코인들이. 일단은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분명히 이건 증권형인데 네. 분명히 이 형태를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아니라 전체 숲을 본다라고 한다면 네. 이 비즈니스 전체를 한번 감상을 했을 네. 때 얘는 분명히 증권형인데 네. 끝끝내 상품형이라고 우기는구나 네. 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말장난이 많겠어요. 말장난이죠. 네. 순전히 말장난인 경우가 네.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상장사 인수에 적극적인 재단 분야가 요즘 뭐 이제 이런 거와 상관없이 따로 있나요? 어떤 쪽에서 상장사 인수를 많이 찾고 있나요? 일단은 요즘 게임 분야에서도 게임 분야. 많이 또 인수를 네.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왜냐면은 이 코스닥 상장사 중에 또 게임 회사가 그렇게 많은 편은 또 아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메타버스, 가상현실, 뭐 이런 NFT 분야에 전문적으로 또 발전이 되어 있는 이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 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함으로써 뭐 유저 베이스를 확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더 큰 비즈니스를 하겠다, 아니면 더 큰 플랫폼 확장을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욕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게 넷마블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 위메이드 네. 이 회사들이 점차 뭐 좀 역으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 C2X 코인 네. 만들면서 컴투스에서 이 C2X 코인 만들면서 뭐 역으로 다른 상장사 게임사를 인수한다라든지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이고 있죠. 네. 결국 중요한 게 이런 사업적인 명분이잖아요. 그렇죠. 명분만큼 이런 건전한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이런 부분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상자산 재단 같은 경우에 아직 제약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사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재단에게는 굉장히 큰 좋은 명분일 수도 있는 게 우리는 더 큰 비즈니스 확장을 원한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 우리 재단이 더 크게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상장사를 인수함으로써 이 상장사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재단의 비전을 뭐 실현을 하겠다라는 네. 그러한 명분으로 인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다만 이게 정말 그런 건전한 명분에서 끝이 나야지 네. 만약 다른 이유가 섞여버리게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혼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일단 이 가상자산 시장이 충분히 이 주식 시장에 또 진출을 하고 또 네. 상장사를 인수한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점차 이 양지로 올라오고 있다는 그렇죠. 그런 어떤 반증이거든요. 근데 이번 뭐 델리오 사태 같은 경우에 델리오의 어떤 IS 커머스 네. 인수에 있어서도 네.
잡음이 계속해서 뭐 그렇죠. 발생을 지금 뭐 했었죠. 상당히 뭐 회사의 홈페이지도 걸어놓고 뭔가 예. 경영권 분쟁이 상당히 심하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 위메이드에서 이 위믹스 코인 발행해가지고 뭐 또 상장사 뭐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어떤 뭐 잡음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명분 초기에 발표했던 명분을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코인 팔아서 상장사 인수한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특히 좀 전에 말씀하신 위메이드 같은 경우 상당히 위믹스를 통해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너무 좀 그렇죠. 심하지 않았었나요, 당시? 그러니까 이 위믹스가 사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은 위메이드라고 한다면 그래도 게임 회사 중에는 굉장히 큰 네. 회사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이 업비트나 빗썸에 공통적으로 좀 뭐 거의 메이저 코인급으로 또 취급을 받으면서 상장을 했었죠. 네. 특히나 이 위믹스의 가격이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작년 여름쯤에 네. 또 상승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약간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 옛날에 있어서는 코인 팔아서 빌딩 세운다, 네. 아파트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던 거죠. 네. 재단 입장에서 상장사 인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DB 확보. 예. 뭐 일단 주주 명부에 대한 뭐 주주들 DB 확보인가요? 어떤 DB 확보를 말하는 거죠? 일단은 뭐 주주 명부라든지 아니면 또 그 플랫폼의 이용자, 이용자들, 회원들. 예, 그런 부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떤 명분이 있겠지만 네. 특히 이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이 해외 메이저 네.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또 이 국내 어떤 뭐 대형 네. 거래소라든지 왜냐하면 이 가상자산 사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아직 상장을 못한 경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델리오 뭐 자꾸 델리오가 예시로 나오긴 하는데 특히 뭐 디파이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지만 반대로 뭐 토큰이 어디 상장되고 그런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DB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 혹은 이 가상자산 토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네. 이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그 게임 회사 말씀하신 대로 기반의 그 가상자산의 양대 산맥인 위메이드의 위믹스와 컴투스의 C2X 서로 간에 좀 결이 좀 다르죠,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한 어떤 게임 회사 치고는 C2X와 네. 그리고 이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거의 큰형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빗썸과 업비트의 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이 C2X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들어서 일단은 위믹스의 사태를 보고 뭐 배운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는 이 코인을 무작정 판매를 하지 않겠다. 네. 우리 뭐 C2X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 락업의 기간을 설정을 하고 네. 어디까지나 이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 플랫폼 내부에 어떻게 좀 유통이 되는 구조로 뭐 선순환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미 코인을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토큰 이코노미상으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네. 이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어떤 토큰 이코노미가 많이 좀 흔들렸구나라는 게 보이거든요. 뭐 네. 과거에는 뭐 2만 원, 3만 원, 뭐 10만 원까지 간다라고 전망을 했었던 그 코인이 지금 뭐 몇천 원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에 코인 들고 있는 회사에서 들고 있는 코인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약간 좀 향방이 갈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코로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가 오면서 예,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는 오히려 집에만 있다 보니까 게임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렇죠. 요즘 게임 회사들의 실적이 다시 좀 고꾸라지고 있어요. 이런 어닝 쇼크가 지금 오고 있는데 예, 이런 게임 회사들이 어닝 쇼크를 막기 위해서 지금 코인 팔아서 지금 실적을 막고 있다 이런 비판도 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이 코인 팔아서 뭐 실적을 막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자연스럽게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게 지금 이 자료화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네. 말부터 뭐 지금까지의 이 각 게임 회사들의 어떤
시가총액 변화를 좀 이 수치화한 겁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지금 이 변화량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뭐 낮은 시가총액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뭐 최근에 들어서 또 하락을 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어디까지나 일단 어닝 쇼크는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것도 네. 뭐 특정 게임 회사가 아니라 거의 모든 게임 회사들이 이런 지금 사태를 맞이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코인 회사들이 게임 회사들이 이 코인 팔아서 게임 뭐 회사의 어떤 어닝 쇼크를 좀 막아내려 한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뭐 게임 회사들의 또 이런 사례도 있지만 예. 우리가 과거 2년 전 되돌아보면 코스닥에 글로스포랩스라는 회사가 맞습니다. 있었고 예. 그 회사 대표가 김태원 대표였었죠. 예. 그 자택에서 목매서 이렇게 자살을 했었는데 예. 왜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일단은 이 가상자산 산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폭이 얼마나 네. 앞으로 이루어질지가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반대로 얼마나 또 많이 하락을 할지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2,500만 원까지 갔다가 300만 원 됐다가 8천만 원까지 갔다가 또 지금 뭐 3천만 원 왔다 갔다 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 이 가상자산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블록체인 기술의 꿈에 젖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앞으로 내가 이 산업에 투자를 하면 이 정도로 사업을 확장을 하면 막연히 잘 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비단 이제 뭐 언급하셨던 그 대표의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네. 일단 대부분의 이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네. 가상자산 산업 자체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네. 다만 이 의심이 없다 하더라도 철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통계에 기반해서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크게 좀 불필요하게 확장을 했다라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막아야 되는 대금은 늘어나죠. 특히 가상자산 산업 자체가 뭐 아직은 신뢰받지 못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대출을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이 사업 자금을 융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네. 뭐 종종 있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자주 많습니다. 네. 그 최근에도 코스닥에 또 HMB 디자인이라는 회사에 그 코인 투자하는 코인 회사가 또 지분 투자를 하고 예. 지금 상당히 좀 경영권 부정의 조짐까지 갔다가 지금 잘 마무리가 됐는데 네. 요즘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물론 뭐 순기능도 있지만 또 역기능도 좀 상당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이제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글로스포랩스처럼 대표가 이렇게 그 자살하는 경우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좀 뭔가 좀 더 건전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맞는 그 제도와 그 전체적인 좀 수준들이 가상자산 시장도 많이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지금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거래소만 본다 하더라도 이 증권 시장의 어떤 거래소 형태를 굉장히 많이 좀 차용을 했어요. 네. 그냥 그런 것만 단순히 따라할 게 아니라 뭐 은행권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뭐 어쩐다 하고 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좀 자정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일종의 또 성장통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성숙하기 위한 네. 성장통이라고 한다면 네. 이것도 참고 견뎌내야죠. 네. 그리고 이따리는 재단의 상장사 인수에 대해서 정부 입장 지금 어떤가요? 뭐 제도를 좀 만지고 있네요. 일단은 이 정부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인정을 하는 분위기죠. 네. 오히려 이 가상자산 산업의 어떤 사업체들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는 모습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아직 딱히 뭐 가타부타 어떤 말은 없었지만 네.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앞으로도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부 부처 입장에서도 이 5대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 재단 관계자 그 전문가들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 산업체 자체가 양지로 올라간다라는 네. 그런 지금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도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또 많아질 거고요. 네. 정부 차원에서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할 것이다라고 했으면 진작에 어떤 네. 조치가 있었어야 돼요. 네. 근데 앞으로도 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호의적일 것이다. 네. 라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대부분 거기서 많은 좀 사고들이 문화의 차이에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숫자로 중심된 재무회계 중심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가상자산을 하시는 분들이 재무회계에 아무래도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각종 횡령, 배임 이런 사건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가상자산을 또 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코인 하나당 100원의 가치가 매겨졌는데 이 코인이 뭐 몇십억 개가 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몇십억이 전부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